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오늘은 우세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영화관에 갔을 때 오른쪽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 게 편한지 왼쪽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 게 편한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우세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도미넌트 아이라고 하는데 지배적인 눈 이런 뜻이겠죠. 우위에 있다 해서 우위안이라고도 하고요. 주로 쓰는 눈이라고 해서 주안이라고도 합니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왼눈잡이 오른눈잡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른발잡이 왼발잡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항구에 도착했어요. 하선을 해야 돼요. 어떤 발부터 내디딜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왼발부터 디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왼발잡이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난 오른발부터 디딜 것 같다 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발잡이입니다. 오른발잡이는 공을 찰 때 오른발로 차겠죠. 그래야 공이 멀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발차기를 할 때 오른발의 파워가 더 세겠죠. 저 같은 경우는 왼발잡이기 때문에 왼발로 발차기를 할 때 그 발차기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으로 쳐야 타격감이 더 있겠죠. 그런데 눈은 왼눈잡이에요.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눈잡이와 오른손잡이인데 왼눈잡이가 어떻게 다른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나름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른눈잡이인데 오른손잡이인 경우, 눈과 손이 같이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오른손잡이인데 왼눈잡이인 경우는 공이 날아온다든지 할 때 거리 계산이 바로 팍팍 안 된다는 것이죠. 공을 받아서 컨트롤하고 이런 게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축구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컴퓨터를 통해서 실험을 하는데 컴퓨터 화면에 텍스트를 주로 왼쪽에 위치시키고 또 오른쪽에 위치시키고 가운데 위치시키고 달리 해가지고 왼눈잡이들, 오른눈잡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잘 하는가, 예를 들어서 선택을 뭐 빨리빨리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있겠죠. 왼눈잡이의 경우 왼쪽에 있는 텍스트는 잘 보는데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는 잘 못 보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른눈잡이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잘 보더라는 거죠. 왼눈잡이일 경우 영화관에 갔을 때 오른쪽에 앉는 게 좋겠죠. 물론 가운데 앉는 게 좋지만 가운데에서도 약간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잖아요. 약간 하여튼 오른쪽에 앉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화를 볼 때 왼쪽 눈으로 보게 되니까 영화 화면이 자기 왼편에 위치해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인구의 60-70% 정도가 오른눈잡이랍니다. 안경원에서 우세한 검사를 해보면 역시 오른눈잡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분명히 3분의 1 정도는 왼눈잡이이기 때문에 우세한 검사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세한이 조금 더 잘 보이게, 완전히 똑같이 보이게 하는 게 좋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한 단계가 0.25 디옵터라고 했잖아요. 0.25 디옵터 단위로 도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왼쪽이 조금 잘 보일 수 있고 0.25를 올렸더니 오른쪽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오른눈잡이라면 오른쪽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도수를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세안으로 약간 멀리 보고 열세안이라고도 하고 열세에 있다 해서 비우이안이라고도 하고 비주안이라고도 하겠죠. 난 도미넌트 아이, 가까이를 본다는 것이죠. 원근감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왜 눈이 두 개입니까? 입체감, 깊이감 뭐 이런 거잖아요. 두 눈으로 보는 이유는 이 두 눈이 두 개로 이렇게 보지만 이게 하나로 겹쳐지면서 깊이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깊다 낮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애기들이 발달 과정에서 높은 데 있으면 밑에 보면서 여기 깊네, 여기 잘못하면 내가 떨어지겠네 해서 조심한단 말입니다. 반드시 깊이감이 있어야 되죠. 애기인데 자꾸 쿵쿵 떨어져요. 그러면 눈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세안이 조금 멀리 잘 보여야 돼요. 건시도 마찬가지고 원시도 마찬가지고 우세안이 조금 잘 보이게 해줘야 된다. 오늘 어떤 20대 후반처럼 보이시는 30대 초반의 여성분이 안경을 맞추러 오셨는데 다른 곳에서 안경을 하셨는데 마이너스 500에 마이너스 0.75, 마이너스 450에 마이너스 100의 안경을 끼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불편하대요. 오른쪽 도수를 높이려고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오른쪽은 도수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왼쪽을 건시 도수를 한 도수 낮추고 대신 난시 도수를 한 도수 올리면 되는 그런 눈으로 검사가 됐습니다. 렌즈를 교체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오른쪽 도수는 그대로인데 왼쪽 도수가 한 도수 내려감으로써 오른쪽 눈이 우세안이었습니다. 오른눈잡이였습니다. 오른쪽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되니까 잘 보이고 편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원근감이 생기니까. 근데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우세안이 어딘지 모르더라고요. 그 전 안경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말을 안 해줬을 수도 있겠죠. 양쪽 눈 통틀어서 한 도수를 변하게 한 이것만으로도 오토포커싱 기능이 되냐 안 되냐, 원근감이 사냐 안 사냐의 문제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머리가 약간 띵한 게 없어진다든지 뭔가
0.2% 부족하다는 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500이면 4, 5, 20단계입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중상, 상하 그 정도 됩니다. 안경 끼는 사람 치고. 그렇게 도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도수 차이, 양쪽 눈 통틀어서 한도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얼마나 눈이라는 게 민감한 것인가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때문에 함부로 시력 교정 수술을 해버려 가지고 러프하게 선 굵게 각막을 깎아버렸을 때 민감도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세안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벽에 걸려있는 시계라든지 작은 물체를 이렇게 이 구멍을 통해서 딱 보는 겁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를 볼게요. 잡아당기십시오. 두 눈을 다 떠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구멍이 어디로 갑니까? 제 왼쪽 눈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왼쪽 눈잡이인 겁니다. 이렇게 딱 하고 한쪽 눈을 감아요. 왼쪽 눈을 감으면 그대로 손가락, 검지 두 끝이 렌즈를 가리켜요. 그런데 오른쪽을 가리키면 이렇게 어긋납니다. 어긋나는 거는 우이안이 아닌 거죠.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당기는 겁니다. 제 왼쪽 눈으로 왔죠. 절대 오른쪽 눈으로 안 갑니다. 오른쪽 눈으로 보내려고 하면서 당겨요. 두 눈을 떠야 되고 카메라 렌즈는 봐야 되겠죠. 왼쪽 눈으로 가죠. 절대 오른쪽 눈으로 안 갑니다. 이거는 타고나는 것이다. 어쩔 때는 왼눈잡이, 오른눈잡이가 바뀌어요. 검사를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그게 무슨 개념인지 감을 못 잡고 그냥 한 거예요. 주로 내 눈의 검사를 의뢰하는 그 안경사에게 꾸준하게 다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왔던 고객이라도 계속 우이안 검사를 합니다. 오류가 혹시 있을 경우는 오류를 바로 잡는 거죠. 우세안 검사 아주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왼눈잡이입니까? 오른눈잡이입니까? 만약에 왼눈잡이라면 영화관에 갔을 때 오른쪽에 앉으십시오. 자기의 왼쪽 편에 있는 화면을 보려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자기가 오른눈잡이다 그러면 아무데나 앉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왼쪽에 앉는 게 좋겠죠. 여러분, 오늘 우세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